테마 3으로 한번 가볼게요. 테마 3. 프린트로 가시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볼게요. 택지하고 부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고, 후보지와 이행지가 틀리죠? 필지하고 핵지가 틀리고, 나지하고 건부지가 다르고, 맹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대지. 법지가 있으면 빈지. 공지와 공한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한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죠? 유유지와 효한지가 다르다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먼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이따 가고, 일단 아웃라인을 잡고, 어디를 이제 틀리게 하느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좀 보신 다음에 세부적인 출제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부지와 택지라는 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뭐가 넓은 개념이다? 부지. 감정평가상 분류거든요. 활동상에. 그 부지가, 그러니까 토지의 용어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는 99% 나오는데, 토지의 용어입니다. 그 어떤 게 넓은 개념이라고요? 부지. 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다 일컬어서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럼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바닥 토지까지, 하천부지까지 다 포함되죠. 근데 택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럼 주상공으로 이용 중인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 그럼 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포괄적이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바닥 토지로서 택지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예요. 건축이 가능하고 주상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비교하고요. 세부적인 건 이따 또 갈게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상호간 내에서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기출문제 거의 키워드거든요. 자, 전환이 됐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한 그 출제 포인트는 이따가 세부적인 거는 이따가 하고요.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또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세요. 제가 출제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출제 포인트 4를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 4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저법 시간에 지목을 대라고 하죠. 대지라 그래요. 지목 대라 그래요. 대. 그래서 대고요. 공장용지 있죠. 공장용지는 지목이 대입니까? 자, 요건 그냥이야 뭐예요? 공장용지 지목이 뭐죠? 장이요, 장. 공장용지는. 그러면 대와 이 장은 다르죠. 그럼 우리가 대지는 주상공만 들어가요. 근데 택지는 그냥입니까?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까? 부지는 어떻게 돼요? 건축 불가능까지 다 들어가죠? 그럼 택지는 반드시 부지가 되지만 부지가 반드시 택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들어보세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자, 임지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 제가 택농임이라고 외우셨어요? 임농택이라고 외우셨대요. 누구의 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감독의 거장이시죠? 그럼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긋게 되면 이걸 넘으면은 후보지고 안 넘으면 이행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고음용이고요. 얘는 전답, 가수원이 있죠. 자, 우리가 앉아 계시는 채권상 만드는 게 용지림 지역과 뗄감은 신탈림인데, 자, 지금 요거 넘으면 그냥입니까? 후보지입니까? 안 넘으면요. 이행지예요. 맞아요? 넘는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지역 사홍안입니까? 지역 사홍안이고, 요건 지역 사홍안이에요. 지역 내예요. 내. 요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후보가 그냥이야 상을 타요. 대종상 같은 거. 만든 거야. 그 후보지 나오면 내 나와야 돼요? 상 나와야 돼. 누가 상을 타니까? 후보가 상을 타니까. 이행지는 뭐가 나온다? 내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요걸 가장 많이 바꿔요. 얘네들이.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환 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야. 되고 있는이지 된이 하면 안 되죠. 되고 있는 이렇게 진행 중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볼게요. 아까 제가 이 빨간 선을 넣으면 무슨 지죠? 안 넣으면요. 요게 주체가 돼요. 올해는요. 그 안 세부적인 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렇게 넘었어 무슨 지? 안 넘었어?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 5를 한번 가보세요.
자,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상호간이 나옵니까? 이행지는요? 네. 그럼 둘 다 전환 된이에요? 되고 있느냐예요?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과정을 용도 전환이 된 토지가 아니죠? 그다음에 동일수권이라는 감정평가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이 택지 후보지죠? 그럼 평가사는 항상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전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후로 하는 게 원칙이야? 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고 있나?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요. 성수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죠? 그러면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 자, 공시법 시간에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러면 자 보세요. 전답 과가 아까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이죠? 그럼 얘가 장이고 얘는 장이에요? 대예요? 그러면 후보지는 이렇게 가면은 지목 변경이 반드시 되죠? 근데 이행지는 반드시 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번 보고 계세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되죠? 근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필지와 핵지라는 게 있습니다. 필지와 핵지 갈게요. 자, 그러면 필지와 핵지는 뭘 이제 구분해서 내느냐 들어갑니다. 자, 지번이 붙으면 필지죠. 그러면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 그 몇 번지라는 것은 이게 누구 땅이라는 건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잘 나오는 게 자, 이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면적 단위가 맞아요? 등록 단위가 맞아요? 등록 단위라 그러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에서는 등록인데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도 되죠. 그럼 등록만 맞아요? 등기 단위도 맞아요. 등기 단위 지적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법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이다, 법적, 법률적이다. 법적이 법률적이라고 좀 넣으세요. 야매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획지죠. 그럼 감정평가사가 획지를 가지고 감정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정평가 시 더 중요시 되는 것은 필지입니까? 획지입니까? 자, 그러면 이건 가격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게 필지죠. 그럼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죠. 필지는 그냥요, 필이 와요. 획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그럼 자, 따라보세요. 필지, 법률적, 느낌 있어, 이거? 리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줄게요. 토지 용어 중에서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가격이 나오면 뭐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보면 어떻게 돼? 감사합니다. 그, 이거 무슨 쪽이죠?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할 수 있겠어요? 자, 내가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 가격, 돈 보면, 획지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 필지 획지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야, 등록 단위야. 소유자의 권리를 부분이고, 법적이죠. 법률적에다 집어넣고, 자연적, 인위적, 행정적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는 획지예요. 그런가요? 그럼 돈 보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건 법률이야, 경제야? 경제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자, 일획주로 묶으면 그냥입니까? 일괄입니까? 여러 개 획주로 나누면 구분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가 있기 전에 자,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대지와 맹지로 한번 가보세요. 대지와 맹지. 밑에 가시면 대지맹지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자, 맹지가 더 잘 나와요.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다. 건축법 배우셨죠? 건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소방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 맹지는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없는, 없는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 대지가 조금 출제 빈도가 좀 낮아요. 아까 제가 지목이 대인 게 있었죠? 대지예요? 대예요? 대. 이건 대자가 지적법 시간에 대자라는 것은 자,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를 써서 집터로서의 터대자거든요. 이 대지는 따로 자유형 모양, 한문이 달라요. 한문 잘 하시잖아. 대지 보고 있어? 이 대지가 아까 집 덕의 집터로 터대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대지라는 것은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자루형 모양.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는 거죠. 그럼 자루형 모양의 토지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도로에 접속면이 있습니까? 그럼 요게 자루형 모양 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건축허가 받을 수 없는 있는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옛날에 민법이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이 맹지 소유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라서 지역권. 그럼 혜택을 받았은 이 맹지는 혜택을 받았으니까 요역지야, 승역지야? 요역지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한 번 나왔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넘기셔서 출제 포인트로 가볼게요. 출제 포인트에 6으로 갑니다. 자, 출제 포인트 넘기시면 6. 자, 1번. 필지와 획지 중에서 감정평가 시는 어떤 게 중요하죠? 획지가 중요하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 여러 개 필지를 일획주로 묶었어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그죠? 그런가요?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눴어요. 구분이 되겠죠. 다시 갈게. 일획지 나오면 무슨 평가? 여러 개 획지. 구분.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지는 도분 접속면이 있고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맹지는 어떠한 접속면도 없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전 페이지로 가셔서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겁니다. 나지로 가보세요. 나지와 건부지. 나지 있어요? 자, 우리나라 토지보상지침위에서 우리나라의 나지는요, 법상, 자, 공법상 규제는 안 받아요?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는 없어요. 그죠? 그럼 공법상에 대한 규제는 안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죠? 이해갔어?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는 공법만 있고 다른 건 다 없어요. 다른 건 있다, 없다. 없다. 이게요, 있다, 없다. 나지라는 건 벌거벗을 나자에다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보고 있어요? 건물 있다, 없다. 사법 없죠. 사법상 설정돼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지목 대 아까 기억나시죠? 이 대자와 이 대자는 아까 틀렸죠, 그죠? 그럼 지목이 대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나대지라고 들어보셨어? 그럼 나대지라는 것은 그냥이야 지목이 설정이 돼 있죠. 지목이 돼요. 근데 봐봐, 아까 공장용지 있었죠? 공장용지는 지목이 뭐야? 장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나지가 공장용지일 수 있잖아. 얘기해봐요. 건물 졌어, 안 졌어, 아직? 그건 지목이 장이잖아. 그러면 돼야 대일 필요는 없어. 대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 나지는 나대지로 설정된 게 아니죠. 이해했나? 그럼 내가 꿀팁을 줄게. 뭐만 있고 다 없어. 잘한다. 다시 할게. 뭐만 있고. 준비됐어? 건물 있어? 재밌어? 사법. 대일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뭐만 있고. 다른 건. 잘해. 대답은 잘하는데 또 시험 볼 때 있다가. 다시 갈게. 뭐만 있고. 건물. 사법. 대일 필요 없다.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또 건부지라는 게 있죠.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예요. 그죠? 그럼 아까는 얘가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건부지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건물이 들어섰죠, 이미? 그럼 건물 들어서는 부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근데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낮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건물의 건부지가 요거 주택이라면 여기 전철이 뚫리게 되면 그냥이야 상가로 고쳐야 돼.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얘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중에서 상가를 지기니까 채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성이 있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원칙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입니다. 그러면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걸 건부 증가라 그래요? 건부 감가라 그래요? 감가.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니까 못 짓죠. 근데 헌건물은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외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건부 감가, 건부 증가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이야 정부가 규제해서 그래. 그러면 토지 이용 규제를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묶였구나. 건폐율의 완화,
강화시켜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거 보시면, 자, 갈게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게 건부지죠? 자, 건부증가가 원칙이에요? 건부감가가 원칙이에요? 건부감가라는 얘기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 가는 게 원칙인데 얘는 증가가 될 수도 있죠. 증가가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정부의 개입이 있을 때, 규제를 완화했을 때, 강화했을 때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출제 포인트로 갑니다. 출제 포인트로 가셔서 자, 출제 포인트 7로 가시죠. 가셨어요? 다 얘기해봐. 낮이는 뭐만 있고 공법만 있고 다 건물, 사법, 지목이 대일 필요? 할 수 있겠어요? 건부지는 감가되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 건부가 증가된다는 것은 정부가 개입했을 때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비교하시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 또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법지와 빈지라는 게 있죠. 법지와 빈지 들어갑니다. 법지와 빈지입니다. 자, 법지와 빈지는 딱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활용식이 인정되느냐. 자, 이제 갑니다. 법지는 그냥 있어요. 법이 붙었어요. 뭐가 인정돼요? 얘는요. 그럼 활용식은 반대죠. 얘는 그냥입니까? 활용식이 없습니까? 얘는요. 있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빈지는 만조와 간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빈지라는 것은 자,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조와 간조라는 건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만조와 간조 사이에요? 만조와 간조가 아니에요. 아니죠. 자, 갯벌이라고 하고 간석지라고 들어보셨죠? 간척지예요? 간석지예요? 간척지는 매립하는 거고. 그럼 거기 빈지 봐봐. 빈지 만조랑 등록 지점이라고 돼 있어? 만조와 간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적공부가 등록된 그 공부가 등록된 지점까지지 만조와 간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공유물관리법이 바닷가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공지와 공한지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걸 비교하는 게 그냥입니까? 글씨가 비슷합니까? 뭐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점이야. 한이죠. 이게 한가한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지는 키포인트가 그냥요 공적 제한으로 비워둔 거예요. 공적 제한으로 비워둔 거죠. 정부가. 그래서 비워둔 토지를 얘기하고, 자, 건폐율 등으로 공적 제한으로 우리가 비워둔 토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공한지는 그게 아니죠. 그냥 있어요. 한이 붙었어요. 한이 붙었으니까 한가한 자죠. 그래서 집가 상승을 노려서 그냥입니까? 투기 목적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한다고 돼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유유지와 휴한지라는 게 있죠. 그럼 이 유자와 휴자에 주의하세요. 자, 우리가 이 유자는 논류자예요. 무슨 자다? 논류. 이 휴는 휴게실 가죠. 유자다가 유원지라고 적어. 유원지. 안 되겠다. 유원지. 휴게실 알아요? 휴게실? 휴게실. 잘 가야 돼. 유원지는 쉬러 가, 놀러 가. 유원지는. 자, 이게 잘해. 이게 논류자야. 유원지는 놀러 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지금 짜증나네, 진짜. 이게 놀리는 게 나오는 거야. 논리는 나오면 못 찍고, 유 찍고, 쉬러 가는 거 나오면, 제발 좀, 아시겠습니까? 뒷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대가리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할게. 놀리는 거는 뭐 나오고? 유. 쉬는 건, 휴한지가 나오셔야 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유지랑, 우리가 헷갈리는 게, 유유지랑 휴한지는, 우리가 인삼박 같은 경우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쉽니까?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규제하셔야 돼. 아시겠어? 논리는 나오면 앞대가리가 뭐가 나오고, 유. 쉬는 거 나오면 휴 나와야 돼요. 잘하세요. 넘겨. 출제 포인트. 출제 포인트 7. 공지, 공한지 있어요? 공지는 그냥이야 공적 제한으로 비워뒀어. 공한지는 도시 토지로 방치하는 거니까 구분해야 되죠. 맞아요? 놀리는 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유. 쉬는 게 나오면 휴. 이 두 가지 다의 첫 글자에 구분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 기타 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소지 있어요, 소지?
소지가 안 나오다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따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냈더라고요. 저자가.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됐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야. 아직 개발이 안 됐죠? 1차 산업. 원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원시적이냐, 너는 이렇게 소박하냐, 그죠? 원지 나오면 무슨 지?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서 소지섭 아세요? 소지섭은 그냥이야, 원래 잘생겼어. 그럼 잘 얘기해야 돼. 송우석이 나야.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 아이씨, 삐졌어. 자, 원지 찍어. 자, 소지가 무슨 지다? 원지라고 돼요. 선화지라는 게 있나요? 이 선화지가, 이 선이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요, 감가가 돼요. 그럼 전체 필지 중에 그 부분만 이제 감가가 된다는 거죠. 포락지라는 거 아시죠? 포락지는 하천지면의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절토됐죠? 그럼 하천으로 우리가 이 번한 토지가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 그래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집안이 절토돼 버리는 거고, 그냥 한계지는 택지용의 끝토지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무슨 이용의? 택지. 그래서 한계지는 택지용의 끝토지다.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럼 택지와 농지는 그냥입니까? 가격 차이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른 거는 그냥 한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로 갑시다. 문제가 어떻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천천히 갈게요. 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서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문제로 가시게 되면, 자, 교재 문제로 갈게요. 자, 들어갑니다. 페이지 가시면은 37페이지죠? 37페이지. 자,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문제를 살펴볼게요. 16번 있어요? 16번은 옳은 거는 몇 개로 답을 하셨어요? 한 개죠? 자, 갑니다. 기억 펜 들어보세요. 야간펜 갖고 다니세요. 자, 아까 내가 후보가 상을 탄다 그랬지? 그럼 지역 상호간이 있지? 그럼 누구야, 이거?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까 빈지랑 법지 기억나시죠?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용식이 없는 건 법지가 되죠. 맞아요? 내가 지력해보려고 해서 정상적으로 시계 나오죠, 시계. 그래, 휴만 맞히면 돼, 휴만. 다른 거 맞히. 그럼 휴한지지. 공한지가 아니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맹지가 되겠죠. 그나요? 그러면 선화지는, 그러면 어떻게, 선화지가 맹지면 하나밖에 없네. 필지는 하나의 지분을 가진 토지의 등기 단위가 필지만 맞네. 이해하셨죠, 그죠? 정답 몇 번? 1번이고, 17번은 별표 쳐놓으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감정평가. 제가 감정평가를 직접 강의하기 때문에, 이거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오래간만에 소지라는 게 나왔었어요. 무슨지? 그 두 번째 보시면, 택지 등으로 용도에 조성되기 이전 토지죠? 이게 소지예요. 소지고, 그럼 어떻게 된다? 느낌 딱 보니까 후보지와 이행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아까 저 선을 넣으면 그냥이야 후보지야. 그럼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라고 돼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아까 임농택 기억나시죠? 그럼 택지나 농지, 임지 다른 지역,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객관으로 예상되는 것은 후보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지라고? 그래서 요 첫 번째 지문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나왔다? 이거 무슨 지다? 후보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18번 별표, 기출이니까 들어갑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 중 옳은 거. 기억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상공 용지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해당 용도 이용 목적으로 조성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획지는 어떻게 돼? 아까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잖아요. 용도상 불가분량한 게 두 필지에 대한 이상 일단 토지는 아니죠. 그 획지가 아니니까 이거는 틀렸고. 자, 디귿은 따라서 표준지.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표본지가 아니에요.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본지는 다른 데 쓰는 말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호수를 할 테고,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라고 돼 있죠. 자, 우리나라에 한 3천만 필지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럼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가 맞겠죠. 그런가요? 야, 또 나왔다. 리을에 보시면은 지역 상호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지? 후보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몇 개? 하나. 기억 하나밖에 안 맞죠? 1번이 정답이다. 기출입니다. 작년 문제예요. 그 다음 19번 갈게요. 다음 토지 용어 전용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자, 들어갑니다. 자,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맞죠? 맞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유하고 휴를 바꿔낸다고. 기억나요? 그럼 거기 쉬는 게 나왔지? 앞대가리만 얘기해봐. 쉰 거 나오면 휴가 나와야 돼. 유가 나오면 안 돼요. 맞습니까? 휴한지가 맞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인정되고 이용실익이 없는 거. 법지가 되겠죠. 아까 제가 다 바꾼 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된 건부지 외에 건축하지 못하고 남겨둔 토지는 공지가 되잖아. 얘기 좀 해봐. 아까 내가 유지와 휴한지를 비교했고, 빈지와 법지를 비교했고, 공한지와 공지를 비교했잖아. 이 세 개가 틀렸네. 후보지는 맞죠?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지역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그죠? 전환되고 있는.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20번은 기출이기 때문에 다 볼게요.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죠. 따라서 건부 감가. 일로 와봐요. 그럼 건부 감가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 높게가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나지란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고. 내가 얘기했지. 뭐만 있고 다 없어. 공포만 있고 건물이 있어 없어? 없고. 사법상 권리 없죠. 맞죠? 그 다음에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위하여 사용수익지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고 5번도 보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의 채용을 적합하지 못한 경우 나지에 비해 채용의 기대성이 떨어지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자, 21번도 기출이니까 다 보기 전에 답부터 확인할게요. 5번이죠. 물에 침식되어 수면 아래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지문은 보셔야 돼요. 기출이니까. 자,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 안 들어가죠. 근데 요거 미소 쳐보세요.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부지라고 자주 나와요. 선화지는 그냥입니까? 고압선 아래의 토지입니까? 이용 및 거래의 제한을 받죠. 간과되고,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후보지는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지역, 상호간.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22번에 틀린 거는, 자, 제가 아까 이거 얘기했지. 요 선 넘으면 무슨 지야? 후보지. 안 넘으면. 자, 지금 무슨 지에서 무슨 지로 바뀐다 얘기해봐. 공업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죠. 그럼 일로 와봐요. 공업지에서 상업지로 바뀌면 요 선 넘었어 안 넘었어? 그 무슨 지다?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2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지역 상황과 지역 내만 내다가 이번 3월달에 이걸 냈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4번 다 맞죠? 5번 맞죠? 넘겨볼게요. 자, 23번에 가시면은, 자, 제가 4번에 가시면 아까 나지 기억나세요? 나지는 지목이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히기 쉽죠? 아까 뭐만 있고 다 없어요. 공부만 있고 대지로 설정될 필요가 없겠죠. 23번에 4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자, 제가 23번에 1번에 펜을 드시면 아까 건부증가 기억나세요? 건부증가는 규제 완화 강화됐을 때가 건부지가 나지가보다 높게 평가돼요. 찾았나? 완화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것들은 뭐 볼 필요 없고 다 얘기한 거고. 24번 갑니다. 틀린 거는 3번에 가시면은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건 휴한지예요, 공한지예요? 공한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빈지 기억하시죠? 바닷가로서 만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까지 정확하죠. 다른 것들은 뭐 선화지 같은 건 간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토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업번이 굉장히 애매해요. 택지가 아니죠. 찾았습니까? 그럼 택지가 아니라 이거는, 자, 아까 보세요. 우리나라 나지 아시죠? 자, 이건 참고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책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일본 기준에는 이 기준을 갱지와 저지로 나눠요. 뭐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왜 야,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본에는 갱지와 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뭐만 되고 다 없어. 공법만 있고 사법 없죠. 맞아요? 그럼 갱지가 우리나라의 나지랑 유사하거든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사법상 제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저지가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근저당 설정합니까? 그럼 사법상 제한을 받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갱지하고 저지 중에서 안 받는 게 나아요? 받는 게 나아? 안 받는 게 낫거든요. 맞나? 그럼 어떻게 오냐? 이 저지라는 것은 그냥이야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그냥 해서 일을 저질렀어. 그럼 저지는 그냥이야 제한을 받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건축물 정착물이 없고 공법이나 사법에 제한을 받는다 그랬죠? 이건 저지입니다. 무슨 지라고요? 일본의 저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지 넣어놓으셨어요? 이렇게 저지고 그 다음에 그 법률상 제가 나봐 내가 따라봐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돼? 법률상에 나오셔야 되지. 법률상은 필지죠. 감이 떨어졌어. 필지야. 가격이 획지지. 법률상은 필지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행지는 지역 내 맞죠? 맞고요. 후보지는 뭐가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지역 상호간이죠. 이게 미음번이 공지입니다. 무슨 지다?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난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을 남겨둔 토지는 뭐다? 공지예요. 이거 지문 좀 주의깊게 보세요. 찾았죠, 그죠?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공인중개 나오는 지문하고 약간 틀립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기억, 우리나라는 갱지와 저지를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일본엔 구분하죠. 그냥 야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사법 공법 다 제한받는 건 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맞는 것만 고르시면 디귿디을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26번 혹시 여러분들 1차 과목만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차 큰일 났다. 공시법인데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야매 가르쳐줄게. 26번 자 28가지의 지목이 있어요. 몇 가지? 28가지. 그래서 자 아까 지목이요 28가지 지목은 대지예요 대예요 대 전답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들어갔죠? 그럼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에요. 체크하셨죠? 그럼 자 보세요. 작년에 대야매가 나왔는데 보통 이 지목이라는 것은 앞에 글씨를 지목을 잡아요. 근데 공장용지는 공이라고 합니까? 장이라고 합니까? 이 네 가지가 앞에 글씨가 아닌 게 있어요. 했었나? 했었네. 자, 하면 재미가 없는데. 자, 내가 옛날에 지차장에 있었는데 1,000원을 안 갚았어. 따라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차장 1,000원. 그럼 중요한 게 차가 뭐야? 야매만 하러 2차 까먹어가지고. 주차장. 공장용지는요? 공장용지. 장이죠? 1,000원이요. 하천. 원은요? 유원지죠. 어머, 그럼 얘네들도 그냥이야 이 지목에 들어가니까 그냥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2차 과목 준비 안 하시는 분들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얘네들은 앞대가리야, 다 중간이야. 중간에 대한 지목이지 앞에가 아니에요. 아까 국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어 들어가고 저수지예요, 유지예요? 유지입니다. 저수지 아니에요. 유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찰용지가 맞아요, 종교용지가 맞아요. 사찰용지라는 건 안 들어가죠. 이렇게 정도는 조금 2차 과목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어떤 게 지목이 들어가? 공장용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저자분의 요약의 주택의 분류를 한번 가볼게요. 이 요약. 그래서 저도 요약이 있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주택에 대한 분류를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니 페이지 25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25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25페이지 가셨어요? 자, 가시면은 주택의 및 건물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나요? 자, 주택. 그럼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자,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이 있죠. 맞나요? 그 단독하고 공동. 근데 자, 2차 과목을 얘기하시는 분은 얘기해 보세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자, 이게 건축법상하고 주택법상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주택법령상일까요? 건축법상일까? 날 봐봐.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법은 두 가지가 빠져요. 거기 보시면 공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주택법은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긴 있죠? 그 다음에 기숙사 있죠?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뭐와 뭐가 빠져요? 공간과 기숙사 빠지고 이건 건축법상에 대한 용어예요. 체크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냈냐면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죠? 5지선다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을 낸 거예요. 왜? 5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단독은 자 지금 단독이 들어가죠? 또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다중이 있고 또요. 다가구가 있고요. 또요. 공간이 있죠? 이렇게 세부적인 건 공법 시간에 배우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연세대 기숙사 아세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조금 저희 집이 좀 약간 좀 살아가지고 저희 형이 아이스하키 아세요? 아이스하키 연고대. 그죠? 형님이 이 고대를 가셨는데, 저도 막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집에서 기울어지다 보니까 너는 공부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 기숙사 가고 싶었는데,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야매만 알아, 씨. 아파트. 연이 뭐예요? 연립. 얘가요. 다세대 기숙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그것만 알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쑥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축법상을 낸 거예요. 무슨 법상? 자, 주택법은 뭐가 안 들어가요? 공간과 기숙사가 안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보냐면 내가 공법도 안 해, 진짜. 공법 재밌죠? 안 재밌어요? 재밌어? 내가 어디 주택을 갔는데 공기가 안 통해. 뭐가 안 통해? 주택은 공기가 없다. 이렇게. 괜찮아? 새벽 2시에 연구한 거야. 그러면 주택법은 뭐가 없다? 공간과 기숙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우리 학개론에서는 어려운 거 없어요. 다 바닥 면적이거든요. 무슨 면적이다? 지금 연면적이라는 건 고치셔야 돼요. 다 바닥 면적으로 바뀌었어요. 연면적이 맞아요? 바닥 면적이 맞아요? 바닥 면적입니다. 이 저자가 다중의 연면적은 바닥 면적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특색이 있어요. 5계층 이상은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과는 연립밖에 없어요. 그죠? 연립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지워드리는 게 공간과 기숙사는 안 나오거든요. 이건 면적이요. 그럼 단독도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다 660인데 얘만 330이에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할게. 5계층 이상 나오면 누구? 초과. 뭐 하는지 아세요? 그게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그죠? 330. 이렇게 가는 것이. 아시겠죠? 다시 갈게. 5계층 이상. 초과. 330.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게 특색이 없거든요. 맞나요? 그럼 얘가 330이면 다 660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누구만 330이고, 다른 놈들은 다 660이 되는 거죠. 누구만 초과예요. 그리고 다 이하예요. 그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단독보다는 공동이 높죠? 그래서 얘네들은 3계층이에요. 몇 계층? 3계층이야. 얘네들은 4계층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 출제 포인트를 봅니다.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출제 포인트 테마사의 위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지금 출제 포인트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단독의 4가지, 공동의 4가지를 구분하셔야겠죠? 연세대 기숙사는 어디 들어가요? 공동에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다가구와 단독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점이 유의하셔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인데 다세대가 공동이고요. 이해하셨습니까? 4계층 이하는 연립 다세대고 3계층 이하는 다가구 다중. 자, 660은 연립 다세대 다가구요. 자, 4번에 펴주세요. 5계층 이상. 이게요. 초과 330. 얘 3가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 연립하고 다중 있죠?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 그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300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몇만 군을 쳐보십니다. 얘네들이 살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300인, 300세대. 35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 갔어요? 그럼 가볼게요. 가셔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로 가셔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41페이지로 한번 가죠. 41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셨나요? 자, 아까 제가, 300인이 사는 곳이 있죠? 그 무슨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거꾸로 가볼게. 밑에서 두 번째, 초과라는 게 있어요? 초과? 초과는 뭐야? 연립.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만 맞히면 되죠? 그럼 두 가지를 맞히는데, 지금 봐봐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3계층이 있죠? 3계층은 단독이잖아요. 330이에요? 660이에요? 그러면 다중이에요? 다가구예요? 다가구가 되겠죠.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왔다?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죠. 4계층이고 660 이하는 다세대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정답 몇 번? 4번.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서 연립이 나왔어요. 연립은 뭘 찾으셔야 됩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이야. 초과했죠. 연립이라는 얘기예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 갔나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은 5계층 이상이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라고 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2번은 키포인트가 어디 있어? 그건 뭐야? 연립이죠, 연립.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초과점 연립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한 개의 동의 공동치사 시 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의 50%. 이거 기숙사예요. 기숙사. 기숙사고, 그 다음에 지금 4번을 보시면은 4계층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4계층은 그냥요, 이건 공동이에요. 공동이죠. 그러면 지금 660이 나왔죠? 그럼 이건 뭐다? 다세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3계층은 단독이죠. 그럼 아까 다중만 330이었잖아요. 그럼 누구죠? 다가구가 되는 거죠.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자 갑니다. 절 보세요. 5계층 이상 초과 330. 이걸 잡으시면 어느 정도 잡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네 야매만 냈어, 얘네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 초과 나오면 뭐?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고, 330 나오면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런 스킬이 빨리 맞출 수 있는 걸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5계층 이상이고 얘는 3계층, 얘는 4계층이죠. 누구만 330이에요. 다중. 나머지는 다 660. 다 이해하죠? 뭐만? 연립만 초과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예 장땡이에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나와도 나와야 돼. 기도합시다. 그죠? 나와야 돼, 이건. 나와서 팍팍팍 봐야지. 나와라. 자, 그 다음에 갈게요. 테마 사료 갈게요. 테마 사료 가시면은 토지 특성이라는 게 있죠? 토지 특성이 어떤 게 있는지만 하고 좀 우리가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 갈게요. 테마사에 토지 특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해놨어요. 자, 토지는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이 있다.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자연적과 인문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특성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건 토지 자체의 특성이고요. 자, 우리가 토지의 특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근데 인문적은 우리가 자, 토지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제 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특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안 넣어놨으니까 어느 특성이 먼저 나왔어요? 자연적이 먼저죠. 그럼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얘는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후천적이 되고, 얘가 물리적이라는 단어 쓰죠. 그럼 물리적이면 인문적은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바뀌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변적이다, 불변적이다. 불변적이고요. 얘는 가변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가 좀 경직적이면 얘가 또 신축적이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고요. 자, 그거보다 제가 더 팁을 드린 건, 자, 지금 항상 자연적이라는 게 나오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나오셔야 돼요.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인문적은 인간이 하니까 되죠.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용도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물리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토지의 특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물리적으로 간다. 그럼 물리적으로 간다면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근데 앞에 물리적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럼 무슨 쪽 이동이 안 된다. 물리적 이동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영속성이라는 것은 감가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무슨 쪽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은 무슨 쪽 공급은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개별성이라는 게 있죠. 무슨 쪽 대체는 안 된다.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사람이 병합 분할을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못 나누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인문적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용도의 다양성 있어요? 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자, 인문적 특성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맞춰버릴게요. 그냥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선택해야 되죠. 그런가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가 병합만 해요? 분할할 수도 있어요. 그 병합 분할한다는 것은 토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이 들어가죠. 물리적이야? 인위적이야? 법적 제한을 받겠지, 그지? 지적 절차를 거치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병합 분할을 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가 다양해집니까?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자, 병합 잘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테마 강의를 하냐면, 아까 물리적은 이동할 수가 없죠. 근데 경제적 위치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에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해봐. 물리적인 이동은 된다, 안 된다. 물리적인 위치는 불변적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그냥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 위치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위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성이나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러면 위치가 안 변한다, 위치가 변할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위치란 이 위치는 물리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물리적으로는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맞습니까? 지금 강남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고조선하고 지금 위치는 변함이 없죠. 그럼 절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가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자, 되게 쉬워. 꿀팁을 줄게. 자, 물리적은 된다, 안 된다? 용도적, 경제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밑에 갑니다. 두 번째 파트. 이동 있어요, 이동? 자, 얘기해봐. 물리적은 된다? 경제적은? 그럼 물리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위치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경제적 위치는 바뀌죠. 바뀔 수 있고, 상대적 위치가. 그 다음에 감가는 무슨적 감가가 안 되고, 무슨적 감가는 돼요. 경제적 감가는 돼요. 우리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걸 감정평가사들은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리적 대체가 안 되죠. 개별성 때문에.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면의 대체는 됩니까? 우리 여기 토지가 상업지면 옆에도 상업지역이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는 알아요? 그 물리적은 안 되고 경제적은 된다. 자, 공급, 물리적 공급은 돼요? 무슨 성 때문에?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거나 공유수면 매립한 거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완전히 수직입니까? 완전 비틀어 쪽이라는 건 토지가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 우리 물리적 양이 늘어난 거예요. 용도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은 된다, 된다? 용도적, 경제적은 된다로 가셔야 되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만 하고 좀 쉬었다 갈 텐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출제 포인트 9 있어요? 9.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 4가지와 인문적 특성, 우리가, 것들을 또 특성 위주로 정리할 것. 그 다음에, 물리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무슨적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연적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인접성도 들어가긴 해요. 그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보다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페이지 이제 아까 테마사의 토지의 특성에 보시면은 아까 그 박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맨 위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물리적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근데 인문적으로는 용도적 가능이 가능하죠.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면 지금 고가성까지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이 있죠. 이 지문이 무슨 성을 표현하냐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거는 좀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